저는 지금 장지현 장군의 사당에 나와 있는데요. 장지현 장군은 구례가 본관이고 호는 삼계당입니다. 영동읍 매천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전기 때 함경도 병마절도사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신인 백야 장필무 선생입니다.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까요? 장지현 장군이십니다. 장지현 장군은 1590년에 전라 병사인 신립장군의 신임을 얻어 부하장수가 되었고 이듬해 사헌부 감찰까지 되었지만 잦은 당쟁 싸움에 지쳐서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칩니다. 2년 뒤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김천에서 진격해오던 왜군 구로다 부대를 맞아 주풍령에서 장렬하게 맞서 싸웠지만 끝내는 전투에서 패하였고 이때 사촌 동생인 장호현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선뜻 뛰어들어 의병이 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왜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그 가운데 7년이나 싸워야 했던 임진왜란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되어 맞서 싸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아닐까요? 문무의 능에 명망이 높았고 그래서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던 장지현 장군입니다. 당파 싸움에 빠져있는 조정을 보며 더는 관직에 뜻이 없었고 임명된 사헌부 감찰도 마다합니다. 무주에 내려갔다가 영동군 황감면으로 왔고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장지현 장군은 책을 놓고 곧바로 의병을 모아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관군과 합세하여 이곳 주풍령 오룡동에 배수진을 치고 적들이 한양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적들이 김천을 지나 황강까지 가려면 주풍령을 거쳐야 합니다. 주풍령과 황간 사이 협곡이 진을 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장지현 장군은 많은 적을 사살하며 크게 활약을 펼쳤고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금산을 함락하고 황간을 지나 뒤쪽에서 내려오는 구로다 군사가 협공을 해옵니다. 양쪽에서 협공을 해오니 더 이상 의병들은 버틸 수가 없었고 일본군의 총칼 앞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지현 장군의 높은 뜻과 충절을 기리려고 사당인 충절사를 1978년에 세웠습니다. 위패를 봉안하고 제항을 올렸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1980년에는 순절비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장지현 장군이 죽은 뒤 이야기를 알게 된 선조는 장군을 병조 참의에 추정하였습니다. 그 뒤 영동군 화암서원과 무주군에 있는 죽계서원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영동군에 있는 화암서원은 없어졌고 무주에 있는 죽계서원은 지금도 제항을 하고 있습니다. 죽계서원은 지난 2021년에 다녀왔는데요. 수리를 하고 있어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이었어요. 지금껏 다녀본 서원 가운데 후손이 살면서 관리하는 서원은 처음이라 기억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장지현 장군 순절비는 사당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있는 보호각 안에 세워놓았습니다.
장지현 장군의 순절비는 고종 1년인 1864년에 조선 후기 공조판서였던 송환기가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란 때 전적지인 이곳 오룡동에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 공사를 이유로 외놈들이 이 비를 매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뒷날 그걸 다시 찾아내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순절비의 높이는 192cm, 넓이는 62cm, 그리고 두께는 30cm 됩니다. 홍살문이 있는 보호각 안에 순절비를 두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순국하고 이 비를 고종 1년인 1864년에 세웠으니 27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나라의 목숨을 던진 위인에게 너무 늦게 세운 순절비가 아닐까요? 이곳에 사당을 세운 때도 1978년이니 위인을 마주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게 하네요. 넓은 터에 자리 잡은 사당은 전체가 아주 깨끗했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당을 뒤로 하고 장지현 장군 충신각이 있는 무주군 적상면으로 갑니다. 지금 무주에 있는 괴목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 괴목이라는 마을 이름에 유래가 있는데요. 이 둘레에서 가장 큰 마을이 괴목마을이었고 또 이 마을에 괴목,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또 삼계 장지현 장군의 그 호를 따가지고 괴목마을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삼계라고 하는 거는 느티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장군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다가 느티나무를 3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유래된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장지현 장군의 충신각인데 올라가는데 옆에 담은 없이 이렇게 사중문만 하나 놓고 일랑문이네요. 이건 틀림없이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계단이 무너진 건지 모기 같은 벌레가 이렇게 많아? 겨울에? 장지현 장군 충신각은 1679년, 그러니까 숙종 때입니다. 그때 정려가 되어서 장지현 장군이 살던 무주군 무즙 당산리에 홍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자손들이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바로 이 마을이에요. 여기에다가 보호각을 세웠고 1866년 고종 때 이걸 다시 고쳐 지었다고 합니다. 앞면이 한 칸이고 옆면도 한 칸, 호처마에다가 맞배 지붕입니다. 이 충신각 안에는 현판이 있는데요. 정려가 그대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충신각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있지만 둘레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중 후손들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충신각 관리였습니다. 이제 충신각을 빠져나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장지현 장군이 잠들어 계신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지현 장군 묘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에 지금 와 있는데 역시 다른 무덤에서 보는 것처럼 문인석이 아니라 여기는 무인석입니다. 무인석. 봉분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앞에 소나무가 서창 소나무라고 하는데 저 소나무를 또 우리 장지현 장군 묘소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군 소나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무덤을 지키듯 무인석이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양쪽 한 쌍이 마주보고 서서 무덤을 호위하고 있네요. 봉부는 화강석으로 두르고 원형으로 했네요. 둘레에 모두 잔디를 깔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는 무인석을 비롯해 망주석과 화사석이 놓여 있습니다. 적상산 아래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무덤이 있어 앞쪽이 멀리까지 내다 보입니다. 무덤 아래쪽 바로 보이는 곳에 서창 소나무는 수령이 400여 년이 훌쩍 넘은 나무입니다. 장군 묘소 앞에 있다고 해서 장군송으로 더 알려진 소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무 높이가 8m, 허리 높이 둘레는 2.5m이고요.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 더욱 커 보이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김천 영동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나서서 왜적을 막고 장렬하게 맞서 싸우다가 순절하신 삼계당 장지현 장군의 유적을 따라가며 알아봤습니다. 영동 축풍령 사당과 무주 죽계서원, 무주 장군묘서와 충신가까지 모두 돌아보며 장지현 장군을 속속들이 알아보며 둘러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런 영웅도 계셨다는 걸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